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인데요. 현대 소설은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은, 자, 소설은 소설 전체에 그 지문이 나오지 않죠. 나올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소설은 중간에 뚝 떨어뜨려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 비문학이야. 그러니까 그 문학의 내용이 있지만 이 소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내가 독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문학과 다른 독해의 영역은 뭐냐? 비문학과의 차이는 비문학은 그 안에서의 내용을 답을 끌어내지만 소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을 보고 이 전체를 추론해내야 되는 거예요. 소설 전체의 내용을 추론해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소설 개념 정리했고, 이제 오늘 우리 저 잠깐 안경 하나 좀 줘. 잠깐 죄송.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화면을 봐. 먼저 서술상 특징, 구조의 대문, 서술상, 즉 문체, 그 서술상 특징 반드시 나옵니다. 서술상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 문체가 어떤 건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세계관, 주제의식이 나와요. 자, 요런 것들은 매번 나오는 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작가는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제의식이 뭐냐면 작가의 세계관이야. 작가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소설을 왜 썼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이 소설을 쓴 이유가 뭐냐, 그러한 개념에서 세계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소설 전체를 통해서 추론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작품 감상법,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가치 평가 기준이 되는 인간의 심리, 그 외적 심리를 파악해내는 거야. 그 작품 감상법. 그다음에 어휘 나오는데 보통 여기 틀이 나와 있지만, 자 보세요, 문체 나오고 그다음에 작가에 관련된 서술, 작가에 관련된 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휘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작품과 연결시켜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소설은 문제 이렇게 이 틀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문제를 다양하게 여러 문제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이 틀을 먼저 딱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소설이 제목이 뒤에 나오죠. 제목이 채윤의 푸른 기차예요. 채윤의 푸른 기차. 자, 그러면 먼저 23번에 봅시다. 23번에 뭐가 나오냐? 이거 비문하고 똑같이 풀면 돼. 뭐가 나오냐? 이 23번에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문체죠, 문체. 문체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 핵심적인 장면 전환, 빈번한 장면 전환, 또 현재 시제, 이런 거, 어휘. 그 다음에 객관적 관점, 그렇죠? 객관적 관점을 썼다. 그다음 공간적 배경을 따라 서술을 짜야 달리 입체적.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따라서 상황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대적 배경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자, 문제를 요거를 체크해 두고 적절한 걸 찾는 거죠. 맞는 걸 찾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요거를 체크해 두고 이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군악대가 전자복을 두드리며 훨씬 이전부터 그는 눈을 뜨고 침대 옆으로 늘어진 팔을 남의 것인 양 내버려 둔 채 빛이 새어 들어오는 쪽 빈잠이 덜 깬 동공을 고정시키고 있다. 자, 요 한 줄만 봐도, 자, 장면전은 아직 잘 모르겠고, 자, 현재 시제 보니까 뭐요? 뭐뭐 하고 있다. 있었다가 아니죠.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있다. 또 1시간 혹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 동공은 대비치는 거울에 있다면
그는 그 속에 사고와 욕구, 몽상, 더 나아가 무서움이나 놀림 같은 것이 제거되고 있는, 그죠? 현재 시 있는 부피도 최적도 감정도 없는 수많은 선이 가운데 검은 점 주위로 모인 수정체라는 말을 준 느낌만큼이나 영원한 물체의 벽을 느꼈을 것이다. 자, 요건 느꼈을 것이다는 이제 과거죠. 과거지만 그래도 현재로 나왔네. 계속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군악대가 북 장치를 꺼내놓은지도 모른다. 복도로 면한 창문 쪽으로 늘 그렇듯이 그가 다가가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 온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장면 전환이나 또는 객관적 관점에 견제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자, 그런데 독자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냥 뭐예요? 이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죠.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전질 작가 시점에서는 독자에게 뭐 비판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답은 23번에 뭐가 되는 거야? 딱 보니까 첫 번째 문장 읽어봐도 2번이 답이 되죠.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그죠? 비문학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 이해가 뭔 이해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일어나지도 커튼을 젖지도 창문을 열지도 않은 모습은 운명에 저항하며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는 자, 여기서 나오는 인물에 대한 평가인데 아까 이걸 뭐라 그랬냐? 이거를 작가의 뭐라 그랬어요? 작가의 세계관이야. 작가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24번에 자, 그가 일어나지도 커튼을 젖히지도 창문을 열지도 않은 모습은 운명에 저항하며, 자, 그럼 여기 핵심 운명에 저항하며, 이 운명에 저항하는 사람인가? 자, 그는 FM 라디오 버튼을 누르자 그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무기력한 과거의 삶을 단절하겠다는 의지. 자, 과거의 삶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자, 요거 먼저 체크해두고, 그는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들의 철학을 긍정하며 외출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찾는 인물로 보여요. 자, 삶의 진정성. 그다음에 그는 거리를 배회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각자 나름의 이유를 들어 세상을 등진 수많은 그들과도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자, 뭐죠?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여기 있나 봅시다. 그러니까 세상과 불화하는 사람이죠. 그가 비싸지지도 않았으며 더 싸지도 않았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 연연하며 내면적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 자,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요 체크, 요것만 이렇게 체크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쭉 봅시다. 자, 우리 계속 이제 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봅시다. 복도로 면한 창문 쪽으로 늘 그렇듯이 그가 다가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 사무실 임대용으로 지어진 이 건물을 향해 걸어오는 바쁜 걸음과 각자 문 뒤로 사라져 버리기 전에 던지는 짧고 부산한 인사말들 혹은 전동차 시간을 맞추어 출근 서두르는 똑같은 바쁜 발자국 소리, 밤새 억눌려 있던 강한 수압 수돗물 소리, 이미 하루 시작한 사람들의 의자가 바닥 끓는 소리. 이제 그만. 이 사람은 뭔가 이제 그만. 어떤 좀 현상적인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고 있네, 그죠? 아직 자제된 초여름 열기가 그의 상체와 침대가 닿는 그곳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그는 일어나지도 커튼을 젖히지도 창문을 열지도 않는다. 어때요? 그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떻게 해요? 조금 차별을 두고 있는 그런 거네. 자, 그런 거가 어디 있었죠? 보니까. 예. 그런 거가 자, 여기 이제 이걸 보면서 그가 일어나지도 커튼을 젖히지도 창문을 열지는 모습에 운명에 저항하며 자유로운 삶을.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운명에 저항해서 저항하는 거 맞을 수 있는데 자유로운 삶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일본은 아닌 거고. 그는 FM 라디오 버튼을 누르고 그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무기력한 과거의 삶을 단절하겠다. 자, FM 라디오 어디 있을까? 이제 요거는 문장 구조를 문맥을 전체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여기 아직은 그는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 몸짓 너무 자동적이어서 몸짓할 수도 없는 FM 라디오 버튼을 누르는 그 동작을 그는 하지 않았다. 자, 그는 이렇게 좀 단절된 사람인데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는 FM 라디오를 누르며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 무기력한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기력한 삶은 과거 단절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기력이라고 말은 그냥 단절하겠다 하면 맞을 수 있는데 무기력한 과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답으로 추론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적 사고의 어떤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그건 상상이야. 그래서 2번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제 천천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는 매일 외출한다. 나가기 전에 서랍에 지폐 한 장 집어들고 그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않는다. 길거리에 서울역 남산 야구장 근처 대공원 주머니 손에 넣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사람들. 엉덩이를 긁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손을 잡고 의자에서 침묵하는 연인들.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여기 보기 문구는 무엇인가 하면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의 철학을 긍정하여 외출을 통해 삶의 진정성. 근데 이 사람이 이 나가서 전체를 봤을 때 삶의 진정성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그 표현되는 모든 말들이 뭐예요? 무기력 또는 좀 관찰적을 통해서 무의미. 그러니까 삶의 진정 여기서 뭔데 삶의 진정성을 느낀다 이런 것은 문장 자체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그는 야만의 시대를 터득한 그애들의 이거 아니고 했고 그는 거리를 배회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각자 나름의 일을 들어 세상에 든 수많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자, 이 사람은 이제 배회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 나왔는데 매일 외출하죠. 그래서 쭉 하지만 그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바라보고 돌아온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그죠?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네. 성경을 부탁이나 묻는 일에도 외에도 그는 말할 것이 없다. 그는 야만의 시대에 터득한 그들의 철학이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함께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천천히 하면 하나씩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5번 비싸지지도 않았으며 더 비싸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세속적 가치를 연연하는 내면적 갈등. 아니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4번의 주제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뭐 세상에 세속적이거나 또는 이 사람이 뭐 자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 25번. 자, 보기야. 보기를 참고하여 푸른 기차에 대해 파악한 걸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푸른 기차에 대한 다른 배경이야. 보기.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외적 준건데 그러니까 다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보기가 다른 기준이죠. 이 다른 기준을 따라서 새로운 어떠한 틀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를 바꿔내는 거죠. 자, 푸른 기차는 블루 트레인, 존 콜트레인이 1997년 발표한 음반에 실려 있는 곡이다. 콜트레인 즉흥 연주는 주제로부터 멀리 줄다름치는 듯한 느낌. 그죠? 어떤 주제가 맞지 않는 느낌이죠. 몇 번 들어도 그 곡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푸른 기차래. 그러니까 보길청 푸른 기차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 주제와 멀리 떨어지는 이 부분과 연결시켜 보라는 거죠. 주인공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의 제안. 새로운 세계 아니겠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데 명확한 삶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인의 내면. 그렇죠? 답은 바로 2번이죠. 예, 이거는 뭐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죠. 즉흥적 우발적인 사건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건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인물 간의 갈등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단서.
갈등 해결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죠. 내면의 갈등이니까. 인물 간의 갈등과 연결되지 않죠. 우울한 작품 느낌을 밝고 가벼운 느낌은 아니죠. 예, 답은 그래서 2번이다. 쉽죠. 기흥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자,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항상 체크해 두세요.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자, 기흥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구절의 의미인데, 구절의 의미. 기억. 주인공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빈잠이 덜 깬 동공 고정시키는 모습을 통해 무기력한 모습, 그죠? 덜 깬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주인공이 세상과 교섭하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니은이 뭐예요? 니은. 복도 면한 창문 쪽으로 늘 그렇듯이 그가 다가가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소극적이죠.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럼 세상이 먼저 그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람 소극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주인공과 세상이 교접하기 시작하는 모습 아니죠. 이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지. 그리고 세상이 먼저 그게 다가온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돼. 그래서 뭐예요? 이 니은대로 하면 맞아요, 이게. 그러나 이 소설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예. 그래서 니은은 이제 누워 있는 주인공이 세상의 소리를 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주객이 전도된 표현. 그러니까 즉 그가 먼저 세상에 다가가려 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작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 소설이 어려우면 되게 어려워. 왜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제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윤의 푸른 기차는 이 작품은 간념적 지식인의 의식에 투영된 일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뭐 소설이 뭐야? 내면 심리. 어렵죠. 내면 심리야. 그러니까 소설은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어야 되는 이거는 뭐 내면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라는 익명의 인물, 익명이라는 이제 이름이 알 수 없는 인물, 지루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기술하고 있는 작품에서 어느 날 그런 반복된 일상의 규칙 가운데 벗어나고자 한다. 그죠? 지루한 권태기 있는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야. 그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을 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죠. 일탈을 꿈꾸고 세상과 관계 벗어나 결국 일상으로 되돌아온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나고 싶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 현대 도시인의 삶의 비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삶의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여러분과 비슷하죠. 응? 좀 자유롭게 살고 싶죠. 게임 마음껏 하고 싶고. 그러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죠.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자, 전체 줄거리. 28살의 대학 강사인 그는 생활인으로서, 생활인이라는 건 직장인이라는 뜻이야. 자신의 모든 일을 갑자기 중단한다.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아무 계획도 약속도 없이 하루를 지낸다. 그는 외출을 하지만 어떤 만남도 어떤 욕망도 그를 자극하지 않는다. 매일 서랍 속에 지폐 한 장을 들고 외출하던 그는 서랍을 열어 돈이 떨어졌음을 확인하고 외출을 멈춘다. 어느 날 그는 군악대 북소리와 함께 일어난다. 그는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그 책상을 정리하고 침대불을 갈고 오디오 버튼을 누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한번 요 푸른 기차 요 기억해 두시고 요런 걸 우리가 했었구나. 그래서 이 소설은요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정리를 해둬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소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수요일 9시 비문학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 미리 문제를 줄 테니까 지우 시간 돼? 저 수요일에 10시쯤부터 돼요. 10시에 해? 자, 수요일 비문학 두 지문 2개 합시다. 그러니까 한 8문제 두 지문 미리 올려놓을게요. 반드시 풀 것. 반드시 미리 풀어야 돼. 자, 우리 정은이도
수요일 날 10시 저녁이야. 저녁 10시 가능한가? 문자로 얘기해도 돼. 아직 모르겠어요. 몰라? 네. 그래 우선 10시에 하니까 하고 정은아 오늘 수업 어때? 수업 이렇게 이해했어? 좀 이해했어요. 그래 알았어. 천천히 잘 해보자고. 자 우선 수요일 날 10시로 하고 시간에 대해서 따로 또 카톡으로 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